예, 경기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포커스 김정국입니다. 2019년 3월 29일 경기포커스 뉴스 브리핑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한수원 자사고 설립이 무산이 되고 이른바 그래서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안사업이 무산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도 현재까지도 크게 진전을 못하고 있다. 그 원인, 그동안의 과정, 경과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포커스가 현재 보도하고 있는 톱뉴스가 보도하고 있는 한수원 자사고 대안사업 그 3년은 성세월이다. 이 기사부터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한수원 자사고 대안사업이 3년은 성세월을 하고 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아시다시피 한수원 자사고 설립은 2007년 11월 9일 경주회장 착공식을 참석했던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의 제일 좋은 대학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약속을 하면서 그것이 자사고로 시작했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1월 달에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5년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지나가 버렸고, 그리고 겨우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2013년 4월 달에 가서야 한수원이 자사고 설립 계획안을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뢰를 합니다. 그게 2013년 4월 29일.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공격을 받침하고 자사고는 맞지 않아요 라면서 설립에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2015년 9월 21일 당시 기획재정부가 한수원에 자사고 설립은 안 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버리고, 또 당연히 한수원에서는 경주시에 우리 제보가 안 된다 그럽니다. 이 통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경주시가 제대로 대안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한수원에서는 경주시가 대안사업만 수립을 하면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그러면 2016년부터라도 경주시가 제대로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2016년 1년 동안 그냥 보내버리고, 그리고 2016년 말에 가서 2017년 예산을 짤 때 이른바 자사고 대안사업을 뭘로 할지 용역을 해볼까 이러면서 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을 합니다. 2017년 당초에.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해줬고요. 그럼 2017년 초에 대안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바로 시행을 해야 될 텐데 또 하지 않습니다. 또 한 1년 그냥 허송세월 하다가 2017년 12월 달에 가서 경주시가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2018년 3월 달에 자사고 대안사업은 포합도서관이 좋겠다 이런 용역 결과가 제출을 받습니다만, 그 시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석 달 뒤면 2018년 6월 달 경주시장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수원하고 협의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2018년은 겨울에 준하영 시장 취임하고 난 이후에야 한수원하고 대안사업에 대한 협의를 본격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또 여러가지 이견이 노출이 됩니다. 경주시가 복합도서관은 한 670억 정도 들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한수원이 자사고를 설립하겠다라고 했을 때 자체 추진한 예산이 787억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시에서는 도서관 설립 비용 670억하고 경주 시내에 있는 학교 정비 그리고 장학사업비 한 200억, 한 870억 정도는 줘야 된다. 그게 2013년 확정할 때만 해도 한수원이 787억이었으니까, 또 한수원이 자사고를 지으면 매년 한 3-4씩 운영비도 들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또 안 했으니까 합쳐서 한 870억 정도에서 규모를 확정을 하자. 그러나 한수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탈원전 정책 가속화하면서 우리 회사가 어렵다. 787억 이상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 사업 못한다. 그렇게 주장이 끝에 결국은 한수원이 787억 고소하면서 그러면 670억으로 도서관 짓고 그 나머지 남는 돈으로 장학사업이나 경주 학교전사업을 하자. 이렇게 그 부분은 단락이 됐고요. 나머지 격가지 문제 또 도서관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또 787억을 한꺼번에 경주시로 줄 거냐, 또 그걸 누가 지을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그 협의 과정에서 세 차례 협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이견은
복합도서관을 어디에 지을 거냐. 한문에서는 지금 예술연당 옆에 한중우호공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때 재작년 말에 높은 철벽 쌓고 지금 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그 자리가 뭐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어떤 또 이 도서관이 앞으로 한 60, 70년 동안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어떤 경기의 랜드마크 기능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자리가 가장 좋겠다라면서 그 예술연당 옆에 한중우호공원 그 자리를 한수원이 여기다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주시에서 그게 작년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경주시는 관련 법알아도 보고 경북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런데 걸린공원 안에 지을 수 있는 시설들이 뭐 도서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걸 지을 수는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전체 공원부지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관련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무슨 법인가요?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경주시에서는 여기도 도서관 짓는 건 어렵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한수원에서도 우리가 최고로 좋다고 한 후보지는 여기인데 또 경주시가 관련 법에 제촉이 되고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올해 들어서 1월달 2월달 협의 하나 못하고 새로 보내버리고 3월달에 가서야 경주시에서는 경주시가 나름대로 하는 6개 후보지 정도를 한수원에 주면서 이 중에서 한 3군데 정도를 한수원이 찍어주면 경주시가 적정 부지를 여러 가지 관련 법하고 검토해서 그래서 정기로 협의를 하자. 현재 이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주시의 넉장 행정, 한수원의 소극적인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한수원 자사고 설립이 무산된 시점으로부터도 3년 동안 그 대항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못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이 그 경주 반폐장 착공식 때 와서 경주에 황구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지어주겠다 이 시점으로 보면 물론 그 중간에 이명박 5년 노무현 대통령 다 뒤지면서 아무것도 안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2년 후송 세월하다가 마지막에 안 된다 그래버리고 그래서 자고 무산이 되고 그 과정이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경주시나 지역 정치권의 태도도 정말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또 같은 당 시장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로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금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고 뭐 포항에서 유수했던 원자력 연구원 같은 거 왜 지금 안 하냐 이렇게 막 건의문도 보내고 하면서 거기에 비하면 그 당시에 너무나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뭐 그들 물어야 진짜야 그들도 본데 짓지도 않았으니까요. 또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자사고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네 그러고 수용을 해버렸던 수용을 했으면 그 대안사업이라도 빨리 찾아서 하든지 그것마저 안 했어요. 현재까지 이 지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도 한번 제가 영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쭉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저희 경주포커스 홈페이지에서 자사고 검색을 넣는 거기에다가 자사고를 쳐보시면 그동안의 경과를 쭉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자사고를 제가 여기에 검색어에 여기요. 자사고를 입력해서 이렇게 보면 그동안의 과정들이 쭉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좀 기가 막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과정들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요. 여기 아까 나왔던 대로 한수원 자사고 설립안이 2013년 4월 29일 날 통과를 했고, 그런데 경주시는 사실은 그럼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그 2013년에 자사고 한수원이 통과된, 제가 2013년 12월 30일 날 제가 쓴 기사인데요. 여러 가지 정황상 한수 자사고가 물 건너갔던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경주시가 재빨리 좀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만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지 않다가 겨우 2014년 제가 그 기사를 쓰고도 1년이 더 지났어야 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식으로 당시에 시청국장들, 시의원들까지 이렇게 옆에 세워놓고 시의회 의장까지 자사고 빨리 해야 됩니다, 정부의 이행을 촉구를 하는 2014년 11월 6일 날, 이것 때문에 거의 물 건너갔다가 분위기가 되는 때인데 말 그대로 눈 가리고 퍼포먼스를 한번 한 거죠. 이렇게요. 당시 시장들하고 이 당시 부시장하고 몰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모르진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2015년 9월 달에 자사고 설립 무산 기재부가 한수원에 불가 통보 이렇게 했으면 경주시에서는 그러면 뭔가 대응이라도 써야 될 텐데 1년 전에 무슨 기자회견까지 뭐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도 막상 정부가 못하게 그 경주에 자사고 설립은 안 된다 그래 버리니까 기자간담회 열어서 수용을 해버립니다. 정부 정책이 자사고는 더 이상 안 할 생각이므로 자사고를 끝까지 붙잡고 있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정부 방침을 수용했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걸 어디 누가 몰랐습니까? 저 같은 기자도 1년 전에 2014년에 한수원 자사고 물 건너갔다 이럴 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2013년 말부터 이미 감기가 됐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4년에 시장 국회의원 무슨 기자회견 열어서 촉구를 한다 뭐 이랬다가 정작 한수원 그 정부가 최종적으로 안 된다 그러자 그 정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린 뭐 안 할랍니다. 이게 좀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렇게 해버렸다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진짜 그러면 빨리 그러면 도대겁니다. 어쨌든 뭐 아니다 그러면, 그리고 한수원에서는 그러면 경주가 적절 사업을 가져오면 하겠다 그러면 그때도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옥답 떠서는 2015년 말에 그 제 김영 칼럼으로 이런 기사를 쓴 적도 있었습니다. 옛 시청사터에 차라리 도서관 짓자, 그 돈 받아가지고 포항에 포항도서관 지어놓으니까 인근 주변 상가도 살고 좋더라. 이 황송원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지금 뭐 어떤 제대로 된 도서관에서 경영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면 우리도 도심재생 뭐 돈 들여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여전 시청 자리에 쓸데없는 신라대중이나 달지 말고 차라리 거기다가 도서관 정말 한강이나 에서 최고 좋은 도서관 하나 짓고 그렇게 된다면 이 도서관에 관광객들에게 경주의 어떤 관광 정보도 제공하고 또 경주 시민들에게는 정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디지털 도서관, 오늘 또 장수도 갖춘 그런 도서관, 이런 도서관 기능을 한다라면 무슨 뭐 도심상 살린다고 일주일마다 야간에 봉대 공연 이런 것보다 상시적으로 관광객들은 경주에 어떤 게 좋을지 뭐 휴식도 하고 또 정보도 찾아도 보고 또 일반 학생들이나 시민들은 말 그대로 좋은 공공도서관 이용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 주변에 별도의 어떤 도심 재생이 뭐니 안 해도 도심도 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만 또 시에서 돈을 들어가 보면 뭐 고대 제한도 있고 하면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뭐 경주포커스 힘이 없어서인지 이런 복합도서관의 꿈은 말 그대로 꿈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미적미적거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12월 달에 말에 났어요. 대한사업 발굴 용역비를 편한다. 이런 부산을 뜬 끝에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물론 그 전임 시장 때입니다만 경시 행정이 참으로 많이 답답했다 이런 생각을 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 더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한손 자사고 어떤 설립 과정, 무사 과정을 쭉 짚어보면 지금 경주의 어떤 이런 정치인들이 좀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차기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을 이명박 정부, 그 경주에 전부 다 많은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한손 자사고 설립에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 아니었고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많은 경주 시민들 경주에 자사고 설립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장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했던 걸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와서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때 다들 이명박 대통령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어달라고 한번 제대로 끽소리 내봤습니까? 안 내봤잖아요. 한손도 마찬가지. 이명박 대통령 눈치 보느라 그랬는지 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 5년 동안 경제 자사고 설립하려면 어따르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중간에 용역도 하고 어떻게 학교를 설립하겠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 건 있습니다만 어쨌든 겉으로 결실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났어야 한손 이사회에서 의결시키고 그런데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 우리 공교회 가고 안 맞다가 경주 자사고 안 줬잖아요. 그때 당시에 경주 정치인들 뭐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부 향해서 최경환 기재부 장관 실세였고 시장하고 막역하자면서요. 그때 요구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하면. 그때는 조용히 지내고 있다가 또 마지막에 박근혜 대통령이 기재부가 안 된다 그랬으면 왜 그 잘하는 시민사회단체 동원해서 정부에 항의 데모도 하고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이 수용해버리니까 그러면 나머지 그렇게 자사하고 경주에 유치해야 된다고 하셨던 분들 그때 뭐 했습니까? 중앙시장 보고 왜 도와를 안 가냐고 그랬어야죠. 한나라당 앞에 가서 당수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기재부 앞에 가서 항의 시위도 하고 했어야 되잖아요. 안 했잖아요. 다들. 그래 놓고도 지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뿐입니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뭐 약속했다고 원자력 연구기관 유치 안 해준다고 뭐 정부의 건의서도 원전 범시민 되시기 전에 얼마 전에 가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포항 삼각길에서 정확하게 33분만 연설한 거 제가 비디오를 보니까요. 이런 말입니다. 경주를 첨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으로 육성하고 벤트기업과 원자력 연구기관을 유치하겠다. 이거 공약이니까 당연히 저희들 요구해야 됩니다. 요구할 권리 있고요.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것은 탈핵 정치 전제가 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2017년 1월 8일 날 문재인 대통령, 물론 후보 시절 전입니다만 경주의 한 카페에서 월성원전 가동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 활성단청대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를 거쳐서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월성원전 가동은 중단해야 된다. 여전히 개송되는 등 진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월성원전 재가동을 승인한 것은 대단히 무모한 짓이다. 정부에 대해서 재고를 촉구해야 된다. 후보 시절에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고, 후보 직전에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고, 후보 때는 탈원전을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이후에는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을 했잖아요. 대통령의 공약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나머지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지지를 하든지 차라리 그래야 되죠. 우리에게 경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우리에게 유리하다 싶은 거는 공약이니까 빨리 내놔라 그러고 좀 우리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도 대통령 공약 지킨 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박수를 보내주고 안 지킨 부분들 해내라 그래야 되는 그게 올바른 상식 아닙니까?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피해가 크다 그렇게들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월성원전 가동 중단 한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되면. 그래서 가동 중단했던 거면 차라리 그거는 옳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대통령 약속이 딴 거 우리 경주에 준다 했는 거 빨리 주십시오.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해서 원자력 해처리 연구소도 차라리 그러면 주십시오.
하나는 인정을 하고 하나는 달라져야 정부에서도 무슨 고개를 끄덕거릴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준이 우리한테 유리한 공약이라고 막 해달라고 하고 우리한테 좀 불리하다 싶으면 공약이라도 그거 지키는 거에서 그냥 그것만 오히려 뭐 불편한 기색을 내고 하면 내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정부 당국자라 그러면 아니 경주에서는 진짜 저 사람들 기준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 볼게요. 네, 이제 좀 한손 자사고 설립 무선 또 대항사업 관련해서 제가 좀 말이 많이 쳤습니다.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점들이 많은 것 아니냐. 어떤 정치적인 지지, 특정 정당 지지 여부 뭐 이런 진영을 떠나서 우리 경주 전체가 한번 이런 점을 생각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단신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예. 그 뮤지컬 신구원학교 5월 17일, 19일, 이건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으니까요. 오늘부터 티켓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티켓이 95,000원, 85,000원, 뭐 7만원, 6만원 이런데 경주 시민들은 50% 할인한다고 합니다.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뉴스는요. 4월 6일이 청명이잖아요. 이 청명을 전후해서 경주 하늘마루에서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특별 기간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하루 20회를 연장해서 여러가지 좀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전시는 눈에 띄는 전시라서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금능총 금관, 이 금관 또 그리고 이 허리띠, 금제 허리띠, 이 두 가지 진품 특별 전시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한다고 합니다. 금능총은 이렇게 여러 설명드리고요. 이 금관은 보물제 338호 그리고 이 금허리띠 이 전시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게 진품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전시를 합니다. 예, 이상 단신 소개.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릴 뉴스는 간단하게 다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내일은 코롱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또 고등학생들의 대회인데 고교 구간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오전에 교통체증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면 또 있고 저희 경주 포커스 기사에도 클릭해 보시면 시간대별로 교통통제 안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경주시에서도 시민들에게 협조 이렇게 요청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불편 해소책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흥무로 주변 김시장군 묘 입구 쪽에 지금 벚꽃이 진짜 완전 만개를 했던데요. 그 인근에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31일 벚꽃음악회 한다고 합니다.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공연 보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벚꽃 보고 또 거기 여러 가지 지금 불법 논란이 있었지만 또 노점상들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잔치 분위기던데요. 들썩들썩 음악도 보고 이런 것도 좋은 봄날에 좋은 시간 보내기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굳이 행사가 아니어도 곳곳에 경주에 벚꽃이 좋은 곳이 많으니까요. 내일이 조금 날씨는 춥다 갑니다만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무엇보다 안전운전 하시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안 위험하게 사고 안 나시게 조심해서 잘 다니시고요. 건강하게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포커스 뉴스 브리핑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김용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